그러니까 다음 주께 하는 게 빡세다.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그 어려운 거 들어가기 전까지만 좀 일부만 좀 해놨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좀 어려운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숙제랑 다음 주 숙제랑 겹치는 게 좀 많을 거예요. 프린트가. 겹치는 게 좀 많을 겁니다. 문제가. 근데 이번 주에 못 풀었다 해서 쫄지 마. 다음 주에 똑같은 거 풀었을 때 풀 수 있으면 된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겹치는 게 워낙 많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로그 함수 들어가기 전에 한 문제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같이 한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어디냐면 65쪽입니다. 65쪽이 22번. 지난 시간에 했던 지수함수 가볍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로그 함수 들어갈 건데요. 오늘 로그 함수를 들어갈 때 포인트는 지수함수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어쨌든 포인트가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똑같은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결국 목표는 하나야. 결국 내가 잡아주는 목표는 하나야. 결국 그래프 잘하는 방법. 뭘 잘 찍기만 하면 끝난다 그래도 잠만 열심히 잘 찍으시면 그래도 한 80%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그 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그 다음에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 그거 일일이 고민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 준아. 알겠지? 왜 초딩 거에 낙서하고 있어? 물론 여기 초딩들 안 쓴 지 꽤 돼서 저기도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저긴 저 자료도 싹 다 버려야 되는데. 언제 버리냐?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헤어, 가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 하고 넘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복습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통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통틀고 있는 문제라서 이거 하나 좀 복습하려고 이 문제 가지고 오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두 함수 fx랑 gx가 저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fx가 저 왼쪽에 gx가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때 우린 1에서부터 4까지라는 저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고 그 제한된 범위에서의 그 함수 g.f 합성함수죠. 그때 그 합성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합성함수의 최대값은 27, 최소값은 m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거는 그 스몰 m, 즉 다시 한번 최소값이 그래서 누군데 라는 걸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최소값을 찾는 거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최소값 찾는 거에 목표를 두게 된다면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즉, how, 즉 어떤 방법을 가지고 최소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주는 게 지금 여기서의 주된 내용이다. 즉, 여기서의 주된 포인트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면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여기는 g.f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딱 보는 순간 우리는 g.f에 x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 얘를 풀어주게 되면은 합성함수지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얘 현재 합성함수죠. 그러니까 합성함수니까 얘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로 싹 합쳐버리게 되면 g 괄호가 돼요. f 괄호가 돼요. 그치? 우리는 뒤에 거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g 괄호 fx 이렇게 되면서 여기 g라고 주어졌던 여기는 ax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여기는 x에 우리는 저 2차식을 그대로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에 fx 즉 다시 하면 얘가 저기 있는 분자가 그래서 나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 되었네. 여기까지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으로 연결할 건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인데 야 그러면 얘가 어쨌든 제한된 범위 1에서부터 4까지 내에서 우리는 어쨌든 얘가 최대값을 갖게 하는 그 숫자가 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대값을 갖게 하는 그 숫자를 찾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과연 확실하게 나오는가? 그거 먼저 좀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는 게 목표인 건 맞아. 그러니까 저기 최대값을 만들어주는 x를 찾아야 되는 것도 맞고 얘가 현재 2차식이니까 얘를 치환해가지고 어쨌든 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수함수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야. 여기까지는 다 여기까지는 합니다. 왜 2학년 때 이 정도 연습은 다 하거든. 됐니? 2학년 때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꿔놓고 간다. 그랬을 때 지수함수의 양 끝에서 어차피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런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다 안다고. 근데 이 문제는 맞긴 맞거든요. 그렇게 푸는 게 맞긴 맞거든. 근데 그렇게 풀면 100% 맞진 않아요. 100% 맞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Why? Why? 결국 여기서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럼 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풀이대로 풀면은
50%만 정답일까요? 왜? 이유를 생각해야 돼. 이유를. 왜? Why? 준이 왜일 것 같아? 현민이 왜일 것 같아? 어. 응. 0보다 작다라는 경우는 없어요. 큰 경우로 제한을 했으니까. 그건 맞고, 지수함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덜 됐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의 그래프 증가감소를 결정하는 건 밑인데, 밑의 그 기준 숫자가 0이라 그랬니? 1이라 그랬니? 1. 즉, 가분수냐 진분수냐가 결정되어서 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맞니? 여기까지는요? 왜? 진분수면 분모가 하염없이 커질 거니까 아래로 떨어질 거고, 얘가 가분수면은 분자가 하염없이 커질 거니까 위로 올라갈 거야. 근데 얘가 어떤 그래프인지를 정확하게 못 정해준다고. 즉 얘가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인지 아니면 아래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인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몰라요. 이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린 여기 있는 얘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일단은 그 전에 A를 판단하기 전에 여기 있는 얘를 T제곱으로 즉 다시 하면 여기는 1차식으로 바꿔놓고 가는 것부터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일단 지수함수의 양끝이 실제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지수함수의 양끝이 어딘지를 확인해 주는 게 먼저 여기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었던 요 2차식을 그래서 2차식이 되게 불편하니까 1차식으로 바꿔주는 게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해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t 얘가 현재 y 대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t를 나는 지금부터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 있는 t의 범위를 찾아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범위를 찾는 거랑 똑같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린 여기에서 이 t를 이렇게 바꿔놨을 때 이 t의 결국 뭐를 찾아주는 게 필요하냐면 범위를 찾는 게 필요하고 그럼 여기 있는 t의 범위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2차 함수로 잡았을 때 그 2차 함수의 범위를 찾는 거랑 같은 건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t의 범위가 2차 함수의 범위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따라서 우린 여기 있는 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의 함수값의 범위를 찾을 건데 그 함수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여기 있는 x의 범위를 1에서부터 4까지로 제한했으니까 우린 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찾으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그래서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었고 그럼 여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더하기 얼마가 필요해? 그치? 더하기 9가 필요했고 마이너스 9는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우리는 x-3의 제곱에 마이너스 6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서 꼭지점이 지금 현재 3이었고 우리 여기 1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면 되냐면요 4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 미우나 고우나 최대값 최소값은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먼저 찾아주면서 간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t의 범위를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t의 범위는 어디보다는 클 거고 어디보다는 작을 거냐면 여기 최소값 찾아보세요. 1, 3, 4 셋 중에서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3에서 최소값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3일 때의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그리고 어디서 최대값을 가질 거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가져요? 1에서 갔지? 그러니까 우리는 1에서의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다. 그러니까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는 3부터 집어넣으면 3은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t의 범위를 제한했을 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러니까 6 빼기 4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즉 우리는 t의 범위가 저렇게 나오게 된다. 라는 거를 잡아주게 되면서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y는 a의 t제곱인데 그때 여기 있는 t의 범위를 우리는 이미 함수값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t의 범위를 마이너스 6에서부터 그래서 어디까지로 갈 수 있냐면 마이너스 2까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잡아놓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밑 A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 범위를 두 가지로 제한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밑 A를 범위를 두 개로 제한을 하게 되면서 과연 나한테 맞는 범위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숫자 찾으면 되겠지. 됐냐? 됐냐? 여기까지 됐냐? 됐어요? 됐어요? 주문이 됐어? 주문이 됐어? 됐어? 응.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남은 건 얘예요. 얘. 그러니까 여기는 A를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까지만 좀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A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누구냐면 A가 1보다 클 때, 즉 가분수일 때를 보겠다는 소리고 두 번째는요. 0과 1 사이, 즉 A가 진분수일 때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네 3학년이니까 2학년들처럼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너네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었어야 돼. 이런 방법 그대로 풀었어야 돼. 실전에서는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좀 자세한 해설이 듣고 싶다. 그럼 2학년 거 보시면 됩니다. 2학년에서도 이거 똑같은 거 다뤘거든요. 근데 2학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2학년 처음 만나니까 자세하게 설명했고 니는 처음 만나는 게 맞긴 맞지. 처음 만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너네는 자릿소리에서 한번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네는 조금 실전적인 풀이로만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다 일일이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하지 마. 그냥 뭐해? 그냥 그려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잘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는 거야. 이거 그려봐. 됐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1보다 큰 가분수입니다.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는 점점 올라가 아니면 떨어져? 올라가지. 이거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이거지. 그럼 여기 진분수야. 진분수면은 지수함수 그래프는 점점 올라가 떨어져? 떨어지지. 이거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개의 숫자만 지정해봐. 바로 누구랑 누구냐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만 지정하면 되겠지. 야, 누가 훨씬 더 작아?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 중에서 누가 훨씬 더 작아? 마이너스 6이 훨씬 더 작죠. 결국 뭐야? 마이너스 6을 왼쪽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을 이쪽에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이쪽에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한테 준 건 최대값이란 말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함수 최대값은 t가 어디에서 가질 것인지를 확인하면 되겠고 이 함수 최대값은 t가 과연 어디에서 갖는가 그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이제 다 게임 끝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거는 뭐냐? 얘네들의 최대값이 어디 있었느냐. 즉 where, 즉 장소를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얼마에서 가져요? 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 즉 여기 체크해 놓으시고 얘가 현재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갖고 그러면 여기서는요. 최대값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6에서 최대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결국 최대값 27을 쓰겠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최대값은 A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얘가 이제 27, 즉 얘가 3의 세제곱이 되었다. 이거 보여주면 되고요. 여기서 최대값은요. t가 마이너스 6일 때, 즉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는데 얘가 또 3의 세제곱이 되었다.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저기 마이너스 2제곱을 나눠주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A는 결국 우리는 3의 마이너스 몇 분의 몇 제곱이 되었냐면 2분의 3제곱이.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6을 나눠주다 보니까 A는 그래서 3의 마이너스 몇 분의 몇 제곱이 되냐면 2분의 1제곱이 되면서 결국 얘를 쓰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3루트 3분의 1이 될 거고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거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얘 3루트 3분의 1이라는 거는요 과연 가분수인가를 보세요. 가분수니? 얘 가분수예요? 이거 가분수 아니죠? 그럼 얘는 틀린 거야. 범위 만족 안 했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땡. 그러면 얘는요. 루트 3분의 1은 진분수죠. 그럼 뭐야? 얘가 주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G.F에 결국 우리는 T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정확하게 보면 여기 X죠. 그래서 여기 있는 G.F의 X 이거를 찾아주게 되면 결국 얘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T가 되었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요. 야 그럼 여기 최소값 찾으라 그랬잖아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함수에서 그려질 거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얼마에서 가지게 될 거냐면 그치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있겠죠. 최소값은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따라서 우리 스몰 m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스몰 m은 결국 우리는 A, 즉 우리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몇 제곱 계산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2제곱을 계산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의 1제곱이 되었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 나옵니다.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3의 1제곱이니까 정답 얼마?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 골라주면 되는 거고 정답해서 몇 번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찾아주시기만 하면 우리 지수함수는 다 끝난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수함수 단독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들은요 지금은 별로 안 할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철저하게 기초를 분석을 하는데 기본과 응용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 심화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고난도 문제들은 아직 안 가도 돼. 하지만 기초랑 응용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응용이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기는 현재 응용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지수함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지금 현재 76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76입니다. 지수함수랑 같은 원리로 로그함수를 하나 좀 정리 좀 해놓고 갑시다. 지수함수랑 같은 원리로 로그함수 정리 좀 해놓고 갑시다. 그래서 로그함수라는 건 뭐냐? 로그함수는 뭐냐? 그래서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것도 무엇이 있느냐? 이 세 가지로만 나누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만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로그함수든 지수함수든 어쨌든 그래프잖아요. 뒤에서 배우게 되는 삼각함수든.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결국 뭐만 잘 찍기만 하면 된다고요? 열심히 점 찍는 거에만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웬만한 모든 문제들은 다 점 찍으려고 노력을 할 거야. 특히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보는 것들 빼고 이렇게 그냥 식으로 단순하게 구할 수 있는 거 빼고 이런 것들 빼고 이런 것들 빼고 오늘 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거 빼고 이런 거부터는 다 그래프를 좀 많이 그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그래프를 가지고 좀 많이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오늘 이게 피날레야. 오늘 참고로 얘기하면 요게 오늘 그나마 제일 어려워요. 왜 절레절레? 이거 안 어려워. 오늘 별로 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뭔 소리라는 거야. 오늘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가볍게 대신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자, 너는 3학년이잖아. 너는 3학년이잖아. 뭐 아직 3학년이 안 되고 싶은 3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내년에 성인이 되는 내년에 20대가 되는 내년 이제 술 먹으러 다니겠죠. 술 먹으러 다니면서 이제 나한테 맞는 이성은 누구인가를 찾고 다니겠죠. 왜 20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연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닌가 보네. 그냥 친구들끼리 술만 먹겠다. 뭘 그렇게 좋지도 않은 걸 마시겠다고. 뭐 나는 1년에 술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먹을 때 빼고는 먹질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남자 만날 때 이런 남자 만나야 돼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런 남자들은 가정에 충실하거든. 이런 남자들이 가정에 충실합니다. 술 많이 마시는 남자들은 밖에 싸돌아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걸러야 돼요. 알겠니? 니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니네도 어쨌든 결혼할 거 아니야. 너네도 어쨌든 결혼할 거 아니에요. 안 할 거야? 셋 다 결혼 생각은 있나 본데 은성이 결혼 생각 있어 없어? 아, 몰루? 너는 있어? 너는 없어? 저 애들이 제일 먼저 간다. 나중에 갑자기 얘들아 안녕? 내가 오늘 너네에게 선물을 줄게 이러면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상처장 준다? 뭐 진짜야. 내 주변에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기든 고기가 아니든 어쨌든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 결혼 안 할 거야 했던 사람들이 제일 빨리 갔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애엄마 됐어. 걔네들이 제일 먼저 애엄마 됐어요. 애엄마. 진짜로 난 결혼 안 할 거야 했던 애 있었거든. 내 친한 친구 중에 한 명 있었거든. 걔 벌써 애엄마예요. 걔 벌써 애엄마야. 심지어 쌍둥이 엄마야. 쌍둥이 엄마. 그거는 모른다니까 인생이라는 거. 물론 나처럼 나 결혼하고 싶어요 한 사람들은 결혼을 못해요. 모르겠어 이유를. 결혼을 못해요 나 같은 사람들은. 왜? 모르겠어요. 나 얼마나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데. 아닌가?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가정에 충실을 못하겠다 야. 그러니까 여기 그만둬? 여기 그만둬? 아니 네가 뭐 일을 끊으라며. 야, 일을 끊으라는 건 여기도 그만두고 저쪽도 다 그만두라는 소리 아니야. 일을 줄이세요. 그러니까 일을 줄이세요가 정확한 정답이겠지. 일을 그만두세요 하면은
원장님께 그냥 사직서 딱 던지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모든 속박과 굴레를 집어던지고 하면서 가겠지. 그러지 않니? 응?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원장님이 이제 갑자기 그러겠지. 형철쌤 누구 때문에 퇴사하나요? 하면 이제 난 딱 당당하게 이제 이주은이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학원 일을 다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가야지. 그럼 이제 너를 불러서 이제 원장님이 주은아 원장님이랑 얘기 좀 할까 하는 거지 이제. 연애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잖아요. 그렇긴 한데 모르지. 내가 사주 얘기 안 해줬냐 너네한테? 너네한테 안 해줬어요? 사주 얘기 안 해줬어? 나 올해 사주? 얘기 안 해줬어? 다른 반은 다 해줬는데 너네만 안 했어? 은상이 안 해줬어 내가? 사주 얘기? 미적분 시간에도 안 했어? 내가 유일하게 안 한 데가 너네였구나. 딴 데는 다 했거든. 다른 반들은 싹 다 했어요. 심지어 초딩 3학년도 알아. 나의 사주를. 초딩 3학년도 알아요. 초등학생도 가르쳐요? 저쪽 다른 학원에서. 초딩 3학년도 알아요. 아니 설날 때 너무 한켠이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 거야. 침대에 누워있는데 설날 마지막 날이었거든. 침대에서 이렇게 빈둥빈둥거리면서 있는데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너무 짜증나는 거야. 나는 왜 쉬는 건 좋은데 왜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못할까 하고 내 올해 운은 어떤가 하고 검색을 해봤지. 네이버 사주에다가. 네이버 오늘의 운세 있죠? 올해의 운세 오늘의 운세 했는데 처음에 나도 그런 거 안 믿어 원래. 그래서 안 믿는데 그 시간을 하는데 그 처음에 그 성향을 분석해 주잖아. 성향이 너무 나야. 나는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간만 얘기했을 뿐인데 아주 그냥 나야 나 그냥 내 지금 모습 그대로 판박이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신뢰도가 급상승한 거죠. 오 하면서 읽어봤지. 올해 연애운이 좋대요. 왜? 오늘 지나가는 스쳐가는 인연에서 여자친구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번에. 올해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 어떤 애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쌤 어차피 스쳐가는 거 학생밖에 없잖아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학생이래 했지 내가. 학생이 아니라 진짜 어른일 수도 있는 거고 왜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진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절대 그럴 리도 없지만 갑자기 우리 학원 여자 선생님이 새로 들어왔어. 갑자기 눈 맞아가지고 사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뭐? 왜? 아니야? 왜? 야 대부분 결혼하는 여자애들 보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잘생긴 분들도 있지만 못생긴 사람들도 많더만.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다 결혼하는데 왜 나만 결혼을 못해? 나도 나름 지극히 평범한데 잘생겼다고는 안 할게. 평범은 한데 잘생겼다는 안 할게. 나 지극히 평범하거든.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다 결혼하던데. 이 나이 때 다 결혼하던데 왜 나는 결혼을 못할까요? 이건 소개팅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원장님한테 얘기했지. 소개팅 시켜달라고. 왜? 예전에 우리 학원에 다녔던 N으로 시작하는 뭐 있어요 강사. 키 이렇게 조그맣고 머리만 겁나 커가지고 머리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하여간 있어요. 그 N으로 시작하는 강사 있습니다. 그 지금 네라고 네로 시작하는 강사 있는데 그 사람도 원장님한테 대놓고 쫄랐대잖아. 자기 소개팅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 예전에 그랬었대. 예전에 여기 다닐 때 예전에. 진짜요? 여기 다닐 때 그랬대. 소개팅 시켜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새로 한 명 들어오자마자 저 선생님 마음에 든다고 다리나 달라 그랬대잖아. 얼마나 더러운지 알겠죠. 나는 그런 추잡한 짓거리 하진 않아요. 부모님한테 소개해달라고 해요. 공무원? 공무원 나쁘지 않죠. 공무원 나쁘지 않지. 근데 엄마 아빠가 애초에 소개시켜 주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 야 왜 생각해봐라. 우리 엄마 아빠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면 대놓고 장인장보가 소개시켜주는 거랑 같은 건데 그게 중매지 뭐야. 그건 맞선이 아니에요. 중매지.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지 진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스갯소리로만 얘기를 할 뿐이지. 그런데 모르는 거야 인생이라는 거. 내가 갑자기 어떤 여자 선생님이랑 갑자기 손잡고 다니면서 자기야 이러고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네가 그걸 보면서 역겹당이라는 표정을 짓겠지. 저 사람이 왜 저랭 이러면서 약간 이제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지. 왜 저랭? 야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랑 완전 딴판인데 이러면서.
맞거든? 근데 맞거든요? 나는 내 여자친구한테는 잘해요. 너네한테만 이렇게 틱틱대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한테는 참 잘합니다. 당연히 지금 내 성격에 180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뭐? 왜? 전혀 안 믿겨요? 전혀 안 믿겨? 전혀 안 믿겨?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업에서나 미친놈 광대지, 응? 평소에는 그렇게 광대짓거리를 하지 않아요. 애들이 내 이거 영상을 보면 이제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되게 힘들게 산다고. 힘들게 산대. 수업 영상을 애들이 보나 봐.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참 힘들게 산다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집중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로그 함수인데, 로그 함수 얘기하려면, 근데 나 뭔 얘기하다가 운세까지 왔냐? 주제가 없었죠? 결혼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맞네. 주제는 있었구나. 약간 주제 있는 주제긴 했구나. 근데 쟤는 왜 갑자기 외로워 보이냐? 표정이? 왜 외로워 요즘? 아니에요. 외로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은성이 요즘 외로워? 안 외로워? 응.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로그 함수라고 하죠? 근데 로그 함수라는 거 얘기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로그의 정의를 얘기하려면 우리는 일단은 지수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여기 지수가 있었습니다. 지수 함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지수 함수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지수 함수의 뭐를 구해볼 거냐면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그럼 역함수를 구하겠다는 소리가 대칭 관계를 이룬다는 소리인데 뭐는 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는 역함수 관계라고 얘기하지? 그래, 그렇게 서로 바꾸는 대칭, 그거를 무슨 대칭이라 그래? 원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원점과 x축과 y축은요 부호만 바꾸는 건데 딱 하나 있어. x랑 y를 서로 바꾸는 대칭. 그러니까 x, y 원점은 아니라고. 이 표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1학년 때 배워요. y는 x 대칭입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면 역함수 구하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표현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일 때라고 대놓고 주는 경우가 없고요. y는 x 대칭이라는 걸 은연중에 던지는 게 꽤 많습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실제 기초들을 보면 그래. 그래서 여기는 이제 y는 x 대칭을 찾아주는 게 포인트인데 그럼 여기는 y는 x 대칭을 찾겠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 서로 바꾸겠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얘네들 서로 바꾸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x가 결국 우리는 a의 y제곱이 되면서 지수에 있는 y를 내리고 싶지. 그래서 y를 내리면서 우리는 뭘 가져오냐면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로그를 챙겨오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만들어내서 나오게 된 결국 여기는 y는 그래서 여기는 로그 잡아놨을 때 여기는 로그 a의 x라는 요 하나의 로그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그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잡아주세요. 결론적으로 그때 여기에서 이 로그 함수는 결국 지수 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그때 만약에 얘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요. 그래서 여기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만약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교점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얘네가 누가 봐도 역함수 관계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하자면 우리는 여기 있는 f랑 결국 f 역함수가 갖게 되는 점이 생긴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는 어디 위에 교점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같이 떠올리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도 같이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너네 2학년들과는 다르게 3학년 때 로그 함수는 무조건 지수 함수랑 연결을 지으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단독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무조건 지수 함수와 연결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왜? 역함수 관계는 생각보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됐니?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들을 풀 때 좌표를 설정할 때 오히려 역함수를 알고 있으면은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눈치채면은 좌표 세우기 편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꽤 많거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에서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같은 거야. 요 정도까지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능 실전 개념이야. 2학년 때는 이걸 완벽하게 다른 걸로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했더니 지수함수가 나오네요 정도까지만 하고 가는 게 2학년이라면 3학년은 애초에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점이 생기는 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만약에 역함수랑 자기 자신의 교점이 생기면 무조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x만 정해주면 y는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추가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게 수능 실전 개념이고. 알겠냐?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로그 함수 자체는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단편적으로 들어가자면 여기 있는 y는 로그에 결국 우리는 ax 그래프라고 한다면 여기서 밑과 진수, 즉 다시 하면 정의역과 밑이죠. 그러니까 밑과 정의역은 반드시 범위 제한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첫 번째로 잡을 건 여기 있는 밑인데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밑이라고 잡았을 때 밑의 범위를 찾아보면 밑은 반드시 누구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까? 밑은 반드시 누구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아니야? 1보다 커야 돼가 맞아요? 그치? 0보다만 크면 돼요. 직분수여도 상관없어요. 어디서 나를 제대로 이렇게 슉 해가지고 낚을 뻔했네 아주 그냥. 낚일 뻔했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치는 반드시 A는 0보다만 커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 안 되는 거 하나 있지. 얼마는 절대 안 돼. 1은 안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보다 크고 절대 1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X가 진수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하지.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의역으로 잡아주게 된다면 결국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은 이거 단순하겠지. 결국 정의역은 반드시 뭐만 올 수 있다요? 진수의 조건에 의해서 양수만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역이 지금부터 x는 0보다 크다라고 제한이 되기 때문에 즉 x의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나오게 될 거냐면 점근선이 그래서 튀어나오게 돼.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럼 점근선을 찾게 되면 결국은 얘가 안 되는 마지노선인 거지. 그럼 얘 안 되는 마지노선은 결국은 x가 얼마일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 안 되는 마지노선 0보다 크다. 그럼 0보다 큰 건 다 되는 거잖아. 그럼 안 되는 거에 가장 큰 건 누구야? 0이지. 그러니까 그건 뭐야? 0일 때가 점근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 점근선을 찾아야 되는데 점근선은요. 저기 있는 진수를 봤을 때 그 진수가 결국 얼마일 때를 판단하시면 되냐면 이거 진수가 0일 때 하나만 판단하시면은 점근선은 다 튀어나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3학년이니까 고정점 이딴 건 다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그냥 점근선만 열심히 찾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점근선만 열심히 찾고 그 점근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돼. 알겠냐? 알겠냐? 그때 그래프를 결정하는 건 밑이에요. 근데 밑은 지수함수랑 똑같이 간다고. 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진분수, 가분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역함수라 해가지고 얘네가 뭐 증가함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진분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분수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진분수일 때는요. 결국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여기 로그 정리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인해서 점점 얘는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요. 얘가 1보다 크면 얘가 현재 플러스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2학년 때 배웠으니까 2학년 때 자세하게 배웠으니까 이 정도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알겠냐? 그래서 로그 함수는 어쨌든 얘네 둘에 이렇게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얘네들은 다 1대1 대응 관계죠. 그러니까 1대1 대응 관계이고 1대1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최대 최소는 양 끝에서 갖는다. 이 정도까지만 같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이게 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로그 함수의 개념은 요게 전체예요. 왜 2학년 때 배웠던 거에 비해서 참 자세하게 안 배우죠? 그치? 근데 너네 2학년 때 배웠던 거랑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에요. 이게 수능 실전 개념이고 요 정도만 잡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냐? 이 정도만 잡고 넘어가면 돼요. 개념은. 오케이? 됐냐고? 됐어요? 개념 이해됐어? 준이 여기까지 됐어? 됐으면 뒤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78쪽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답률 87%입니다. 이거 틀리면 7등급 됩니다. 이거 틀리면 7등급이에요. 13%가 틀렸대요. 13%는 7등급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상위 87%가 되지 마시고 상위 13%가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종이 먹는 줄 알았네. 이게 종이 먹는 줄 알았네. 상위 13%가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상위 13%가 되려면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풀어서 맞춰야 된다, 틀려야 된다.
이런 거 맞춰야지 상위 13% 되는 거예요. 누가 틀렸다 그랬는데 이런 거 틀리면 우리 서로 슬퍼지는 거야. 아 그리고 미리 얘기해 줄게. 3월 되면은 모의고사 좀 볼 거예요. 네? 3월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죠. 기출 모의고사 말고요. 진짜 사설 모의고사 좀 보겠습니다. 왜? 왜? 범위에 맞춰서 볼게. 시험 범위에 맞춰서 출제할게. 내가 그럴 줄 알고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챙겨놨죠. 많이 있어요. 사설 모의고사. 나한테 주어져 있는 사설 모의고사는 참 많아요. 그 문제들을 범위에 맞춰서 3월부터 월말평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컴퓨터가 이거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도 있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파일을 옮기고 하는 건 USB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USB로 옮기지 않아요. 아, 나를 묶어둔다고? 저기 CD도 있고 빅스비도 있어. 조교한테 전화해서 조교한테 문제 만들려면 돼요. 조교가 어차피 똑같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핸드폰 강제로 얘는 폼이냐고, 얘. 뛰면 되죠. 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겠다는 생각은 안 해봐? 지원이가 이제 잡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야, 내가 저 폰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투폰을 준비하고 있거든. 지금 내가 투폰을 준비하고 있고, 쓰리폰도 준비하고 있어요. 투폰, 쓰리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뭔 짓거리 해도 너네는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이 10대들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맞잖아, 10대들. 야, 니네가 아직 10대면 나는 20대지. 왜 니네가 10대인데 내가 30대야? 어? 이 10대들아. 어? 자, 뭐가? 겉으로는 뭐? 20대? 나 학생은 때릴 수 있어요. 나 학생은 때려요. 나 학생은 때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저렇게 주어졌는데 얘 동그라미 치면은 대놓고 준 게 점근선이야. 점근선 동그라미. 자 그럼 여기 점근선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딱 떠올려야죠. 점근선은 지수가 아니면 여기 있는 진수가 얼마일 때 무조건 점근선은 진수가 얼마일 때를 확인해라. 그치 진수가 0일 때 확인해라. 즉 다시 한번 뭐냐면 저기 있는 x-a가 있는데 그 x-a가 일단 얼마일 때를 확인하면 되냐면 0일 때를 확인하세요. 그때 저거를 만족해주는 x 즉 다시 한번 여기 요 값을 알려준 거고 얘가 얼마란 소리냐면은 얘가 이제 5란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여기 있는 점근선의 매력.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5-a가 0이다. 따라서 a 구하면 얼마냐면 a는 5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fx를 완성하게 되면 그래서 fx가 여기 있는 로그 6으로 잡아놨을 때 여기 있는 x-a 대신에 5가 들어오죠. 거기에 우린 더하기 b가 되었고 얘가 지나고 있는 한 함수값 그러니까 f11을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여기 11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로그 6에 6이 되었고 여기에 b 즉 얘가 b 더하기 1이죠. 얘가 이제 9입니다. b 찾으면 되겠네요. b는 그래서 얼마 넘어가게 되면 b는 얼마? 곱빼기를 하면 되니까 b는 8이죠. 둘을 더해준 게 정답입니다. 5 더하기 8 하세요. 정답 얼마? 13이죠. 그 정답은 13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끝.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우리는 안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바로 옆에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똑같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왜 1번 좀 풀 시간 줘? 아니 쓸 시간 좀 줘? 네. 왜 너무 빨랐어? 아니요, 그냥 제가 쓰는 게 느려요. B겠지. 6이 어딨어. 이건 6이고 이건 B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건 6이고 이건 B예요. 다르잖아. 야, 얘는 안 꺾여 있고 얘는 좀 꺾여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를 니네가 알아야지. 응? 아, 내가 6과 B도 구별해서 써줘야 돼? 표정이 네라는 표정이다. 알아봤어요. 그치, 알아봐야지. 야, 내가 화이트보드 할 때 글씨체가 그렇게 별로래. 다른 학원에 니네랑 동갑인 어떤 애가 얘기해줬어. 나 화이트보드에다가 수업을 하면은 진짜 글씨체 개별로라고. 어? 이거 저 다른 나머지 상관없거든요. 아, 여기는 개별로인데 분필은 좀 괜찮아? 네, 다른 학교는 하도 왜 그렇게 좋아요? 그냥 분필 칠판이어서 그래. 분필 칠판이 여기가 까맣고 분필 색깔은 화려하니까.
그거 분필이라 그래. 그건 단순히 분필이라 그래. 참고로 여기 바꿔달라 그랬거든? 근데 원장님이 안 바꿔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이걸로 이제 적응을 해버려서 지금 원장님 바꿔줄 거면 내가 바꾸지 말라 그래. 지금 내가 적응해버렸어 여기. 원장님 바꿔줄까 했어 최근에. 근데 내가 됐다고 했어. 바꿔달라고 해요. 아니 저 보드마크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어. 사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어. 적어도 저거 다 쓸 때까지는 안 바꿀 거야. 쌤 전에도 그 소리 했어. 응. 저거 아까워가지고 갔을 때까지 안 바꾼다고. 근데 이번엔 새로 샀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적응할 때로 다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괜찮아. 근데 내가 유일하게 적응을 못한 칠판이 아직 하나 있어요. 아니요? 이관이요. 이관은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이건이 그 초등학교 거야? 니네 옛날에 수업 봤던 교실이요. 거기 칠판은 3관도 그 칠판으로 맞추겠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원장님한테 뜯어말렸지. 그건 안 된다고. 그 칠판으로 하지 말라고 제발. 그래서 3관은 그 칠판으로 안 했잖아요. 3관은 분필 칠판이잖아. 그래서 내가 원래 3관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네, 안 갔어요. 그럼 옮기면 안 돼. 제발 3간씩이나 있으면 초, 중, 고등학생 나누면 안 돼요. 여기가 고등학생 전용관이잖아요 지금. 3간은 바꾸면 안 돼요. 3관은 저기 송림초 초등학생 전용관이야 거기가. 초등학생 저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네가 여기 단독 쓰잖아. 야 여기 초딩들 안 와. 중학생 오잖아요. 중학생들도 화목만 오지. 그것도 나 때문에 오는 거지. 나 아니면 걔네 올 리도 없어. 나 아니면 걔네 올 리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제가 여동생을 보잖아요. 아니 원장님을 원망해. 그번에 나한테 넘긴. 원장님을 여동생을 보잖아요. 걔가 저 마주치면 되게 혐오스럽게 쳐다보고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 원장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영상 보다가 안 보이면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 그래도 지금은 좀 잘 보이던데. 나 이거 같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괜찮던데 그래도. 그리고 끊겨요. 여기? 이거 바꿨으니까 괜찮겠지 이제 마이크 바꿨으니까. 잘 보다가 끊겨요. 갑자기 누르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 마이크 바꿨으니까 되겠지 뭐.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그래도 화질 괜찮던데요. 이거 음질이랑 이거 다 괜찮던데.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자 그때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는요 내분점이 포인트예요. 내분점 동그라미. 자 우리 내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기억나실랍니까? 내분 구하는 공식 기억나실랍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죠? 내분점 하나만 좀 잡아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분점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은요 내가 그냥 앞에 공식 보라 그랬는데 지금 간단하게만 잡아주자면 두 개의 점이 있어요. A를 나는 여기는 x1, y1이라고 하고 여기는 B를 나는 x2, y2라고 할게요. 그때 나는 여기에 대해서 3분 AB를 잡아요. 그때 나는 여기에 대해서 3분 AB를 잡았을 때 나는 여기는 3분 AB를 나는 지금부터 몇 대 몇으로 내분할 거냐면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게 되는 그 내분점 P를 잡겠습니다. 그럼 그 내분점 P는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분 구하는 공식 가볍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분 구하는 공식 가볍게 가자면 내분 구하는 공식은 다 이렇게 분수 깔았을 때 분모는 바로 뭐냐면 여기 내분비를 그대로 다 더해주는 게 분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M 더하기 N을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깔아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M 더하기 N을 다 이렇게 깔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바로 뭐 하냐면 잘 봐. 여기는 M이라는 거를 결국 여기 있는 얘 뒤에 거랑 이렇게 곱해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N이라는 요 숫자는 여기 앞에 있는 A랑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건 안에 것끼리 밖에 건 밖에 것끼리 X는 X대로 Y는 Y대로 곱해서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분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곱하면 얘는 그래서 MX2가 되고 그 다음에 N은 저기 있는 얘랑 곱해지니까 그래서 NX1 얘들 더해준 게 P의 X좌표가 되겠고 그럼 Y도 똑같이 가죠. 그래서 우리는 MY2에서 우리는 NY1이 있는데 둘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아마 내분만 나올 거예요. 외분은 안 나올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고1되는 애들 있지. 지금 중3 즉 주은이 동생 나이 때부터 외분점이 빠집니다. 교육과정에서 없어집니다. 외분점 자체가. 그래서 네 동생도 외분점을 안 배웁니다. 네 동생도 외분점을 배우지 않아요. 고1대 때. 그래서 외분점이 아예 빠지기 때문에 아마 내분점으로만 지금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외분점을 배우는 마지막 세대가 08년생이에요. 불쌍하다. 걔는 재수하면 걔는 재수하면은 통사 통과해야 돼요. 통사 통과 25문제 나오는 거 알지?
25문제 50분이었나? 뭐 몇 분? 30분이었냐? 아니야 30분 아니야. 50분인가 그랬어. 시간 겁나 길었어. 응, 겁나 길었어. 더 늦게 끝나요. 제2외국어까지 보면 이제 6시 반에 끝나. 너넨 그래도 4시에 언저리에 끝나거든. 4시 반에 그때 끝나거든. 제2외국어 안 하면. 근데 지금 이제 개편안 보면은 과학탐구가 끝나는 게 5시 10분인가 그래요. 오후 5시 10분에 끝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고1 되는 애들부터는 모의고사 보는 날 너네보다 늦게 끝납니다. 모의고사 볼 때도 니네보다 늦게 끝납니다. 지금 고1이요? 이제 고1 되는 애들부터는. 그러면 이제 중3에서 어. 올라가는 애들이네요. 그러니까 너는 3학년 때는 우리 4시 반에 이야 하면서 떠들고 때 걔는 이제 통합과학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약간 그렇게 개편이 돼가지고. 초기학 이상하게 보냈어요. 왜 이따가 얘기해. 자 오늘 바빠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렇게 해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얘네들을 그대로 내분하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얘네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래서 우리는 2대1 내분점을 찾아줄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대1 내분점을 이렇게 쭉 다 잡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쭉. 그래서 얘 2, 1, 그 다음에 2, 1 이렇게 잡아놨을 때 2는 이제 보게 되면 B랑 곱해야 돼, A랑 곱해야 돼. 2는 현재 B랑 곱해야 돼, A랑 곱해야 돼. B랑 곱해야 돼. 즉 안에 건 안에 것끼리 이게 힌트야. 이렇게 곱해주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1은 A랑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는 여기에다가 2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X좌표에다가 2배를 한 2M 더하기 6에다가 저기에 우리는 M을 더해주면 되는 게 X좌표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요. 여기다 2배 하면 여기 2M-6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2M-6에다가 저기에 1배. 그러니까 우리는 M 더하기 3을 그대로 또 뭐 해줄 거냐면 더해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내용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네 그대로 약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쭉 가게 되면 얘가 그래서 3분의, 그리고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 얘가 3M 더하기 6,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3분의, 얘가 그래서 3M 빼기 3이 되니까, 얘네들을 정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M 더하기 2, M-1이 되겠습니다. 맞지? 그럼 이게 현재 내분점, 즉 얘가 현재 지나고 있는 점인데 얘가 저 로그 함수 위에 있다고 하니까 로그 함수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y는 얘가 그래서 여기는 로그 그래서 잡았을 때 나는 여기는 4에 우리는 여기는 x 더하기 8에 우리는 m-3 저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m-1은 얘가 현재 로그로 잡아놨을 때 여기는 로그 4에 우리는 m 더하기 10이 될 거고 거기에 우리는 m-3 즉 넘어가서 계산하게 되면은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그 4에 우리는 m 더하기 10을 계산을 했더니 제 넘어가면은 3 빼기 1만 남죠. 그래서 3 빼기 1 얘가 그래서 2 즉 얘가 그래서 로그 4에 16이 되었다. 즉 이렇게 가지고 m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인지는 바로 나오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m은 정답 몇 번이다? 자, m 더하기 10이 16이 되면 돼. m은 얼마가 되면 되니까? 6. 그럼 6은 몇 번에 있었어요? 5번에 있었지? 그래서 정답 5번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분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점을 만드는 건 수월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서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갈게요. 그래서 81쪽에 13번 문제로 갈 건데 여기는 그래도 안 어려워요. 지금 여기 문제들 전반적으로 안 어려워요. 그냥 훅훅훅 갈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확 가겠습니다. 아마 3분의 하나씩 딱딱딱딱 끝내고 넘어갈 것 같아요. 느낌상.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평행이동 나왔다. 평행이동을 나왔다. 그럼 제발 니네 주간에 넣어라. 넣지 말아라. 넣지 말고 제발 문제를 하라는 대로만 하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고2 문제야. 고2 거야. 니네도 한번 풀어봤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자기 스토리를 열심히 풀었다면요. 열심히 안 했지 자기 스토리 할 때. 그때는 몰랐지. 이게 이렇게 중요할 줄은. 그죠? 2학년 때는 그때 내가 왜 저 사람이 자기 스토리를 하는 거일까라는 생각만 했을 텐데 그땐 몰랐겠지. 그게 결국은 중요했다라는 거를. 그죠? 그때는 몰랐지. 이렇게 해놓으면 3학년 수능 준비할 때 얼마나 편해. 이거 2학년 때 했어. 비슷한 문제. 이벤수들아.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맨날 2학년들한테 주문하는 게 있어요. 너네는 지금 할 때 제대로 하라고. 응?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y는 2 더하기 로그 2에 x가 있어요.
얘 현재 x축을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그치.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y축으로 k만큼. 야 그럼 x축으로 평행 이동한 정도만큼을 x에서 더해주고 빼고 식이니까 빼고 y축으로 이동한 정도는 식 뒤에다가 더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y는 얘가 그래서 로그 앞으로 오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로그 2에 우리는 x 빼기 8이 아니라 그래서 x 더하기 8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8 요렇게 들어오고 저기에다가 우리는 k를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 일단 점근선은 확실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쨌든 점근선을 확인해 주기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점근선은 여기 있는 진수 x 더하기 8이 뭐가 될 때냐면 0이 될 때니까 그럼 여기 얘가 0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주목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잡아주게 되면 따라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봤을 때 얘가 현재 점근선을 구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x가 현재 마이너스 8이 되니까 결국 누가 기준이 되냐면 여기 있었던 요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0보다 큰 쪽만 그리게 되겠죠. 어차피 얘가 양수인 부분만 그릴 거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여기 밑도 현재 1보다 크니까 얘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몇 사분면에 안 지나가게 하는 게 나의 목표예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4사분면. 즉 여기를 안 지나가게 해야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안 지나가게 하는 게 나의 목표야.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떤 모양만 안 되면 된다는 소리가 되냐면 이런 모양만 안 되면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여기가 마지노선을 잡았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것까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결정해주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누구냐면 여기는 y축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x는 제로라고 주어져 있는 저 y축이 모든 기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0일 때의 함수값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일 때의 함수값 비교하면 여기 x에다 0 집어넣으면 결국 로그 2의 8이니까 여기는 3에 우리는 k 더하기 2를 한, 즉 얘가 그래서 k 더하기 5가 될 거고 결국 얘가 여기를 안 지나가게 하려면 0일 때의 함수값, 즉 4분면에 갈라지고 있었던 요 y축을 기준 잡았을 때 얘의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면 여기 안 지나요? 크다. 그리고 누구까지는 된다? 같다. 0까지는 된다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 찾아주게 되면은 K범위 나오네요. 그래서 K가 결국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 나왔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에요? 마이너스 5. 정답 몇 번이야 그러니까? 5번.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17번으로 바로 가죠. 17, 18번은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니까 그냥 빠르게 탁탁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바로 가볼까요? 자, 17번 바로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17번 바로 쭉 가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여기 이렇게 주어졌는데 저기 로그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저기 최대값을 찾든 최소값을 찾든 어쨌든 똑같이 찾는 건 맞는데 결국 저기 진수가 지금 더 중요할 거야. 근데 진수가 현재 몇 차식이야? 보아하니까 2차식이야. 그럼 2차식은 내가 반드시 뭐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치. 이거 2차식 밑줄 긋고 얘네들은 범위를 다시 바꾼다. 즉 다시 하면 얘네들은 치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기 있는 2차식은 로그 함수의 최대치수,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치환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미 배웠으므로 그래서 이 정도는 다 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0을 나는 지금부터 t라는 어떤 하나의 함수값을 치환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 있는 요 x 범위가 현재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기 있는 t라는 함수값 자체도 범위가 제한이 되겠습니까? 제한이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가지고 t라는 함수값의 범위를 찾으러 간다. 여기까지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나는 얘 최대 최소를 찾을 거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얘 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4가 필요했고 마이너스 4는 빠져나가면서 결국 20 빼기 4 한 더하기 16을 한 그래서 우리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6이 되겠죠. 그래서 얘 현재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여기는 얘의 꼭지점이 현재 2일 때예요. 그럼 3은 여기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은 한참 위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결국 우리는 t라는 함수값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게 마이너스 3일 때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주는 게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저기 있는 fx를 나는 지금부터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로그 2에 우리는 누구로 잡을 거냐면 여기 t로 잡을 것이고 그때 여기는 t의 범위가 16보다 크거나 같고 48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 제한된 범위에서 저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로 다 왔습니다. 뭐 하면 돼? 얘 그냥 그래프 그리면 돼.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려지게 되는 그래프. 그러면은요. x가 커질수록 점점 y가 커지고 있으니까 16은 여기 있다고 치고 48은 여기 있다라고 쳤을 때 그럼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질까요? 그렇지. 여기 16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우리 최소값은 여기서 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f16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로그 2에 16이다. 정답은 4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이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옆에 우리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18번이라고. 모평 문제인데요. 똑같이 풉니다. 똑같이 풉니다. 하나 토시 다른 거 없이 똑같이 풉니다. 똑같이 풉니다. 똑같이 풉니다. 다만 똑같이 푸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는 남아 있어서 그거 하나만 좀 같이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다만 조금 형태가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자, 우리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ABC가 주어졌는데 대놓고 현재 몇 도인 거 하나 알려줬습니까? 대놓고 하나 알려줬는데 몇 도인 거? 길이 2개 말고 몇 도인 거 하나 알려줬어. 몇 도? 그래 90도. 그러니까 뭐야? 얘 직각삼각형이야.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얘 직각은 현재 A라고 했으니까 A가 그래서 90도 이렇게 잡아줬을 때 BC를 이렇게 얘로 잡고요. 얘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때 우리 여기는 AB의 길이를 줬네요. 몇 로그 2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2 로그 2의 X라고 그랬고 AC는요. 얘 지금 이제 봤더니 얘가 이제 로그 4의 우리는 X분의 16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거 왠지 바꿔보고 싶죠? 로그 4의 X분의 16은 왠지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지? 느낌상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좀 왠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자고.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좀 바꿔서 결국 나는 여기는 로그 4의 16에서 결국 우린 로그 4의 X를 빼는 걸로 바꿔줄 수 있죠. 로그 계산에 의해서.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맞나요? 자, 그럼 로그 4의 16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로그 4의 16은 얼마예요? 2였고 거기에서 우린 로그 4의 x를 로그 2의 x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로그 4의 x를 로그 2의 x로 바꿉니다. 즉 얘가 몇 분의 몇의 로그 2의 x가 되니까요. 그치? 얘가 결국 2분의 1의 로그 2의 x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결국 뭐예요? 아, 로그 2의 x가 현재 겹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어차피 얘들 넓이를 찾는 게 sx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얘 넓이 이거를 찾을 거야. 그럼 넓이 어떻게 찾으면 돼? 그냥 가로 세로 곱하고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린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가로 저기는 2 로그에 2의 x와 여기 있는 세로 우린 여기는 2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x를 곱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각에서 약분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로그 2의 x랑 이것만 남게 되는데 잘 봐. 그랬더니 여기는 로그 2의 x가 겹쳤어요? 안 겹쳤어요? 보아하니까. 얘가 겹쳤지. 그러니까 로그 2의 x를 겹치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얘네들을 정리할 때 여기에서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로그 2에 겹쳤으니까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하면 결국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16까지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도 범위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t의 범위는 그래서 로그 2의 1에서부터 우린 여기는 로그 2의 16까지니까 얘가 그래서 0에서부터 누구까지로 제한되냐면 4까지로 제한되겠지. 됐나요? 자, 치환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반드시 제한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해도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제한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제 2는 약분되었을 거고 그러니까 2는 지워졌고 저기는 로그 2의 x를 t로 바꿔줘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괄호에 우리는 2 마이너스 2분의 1에 결국 저기는 로그 2의 x 대신에 또 t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뭐예요? t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가 현재 t에 대한 2차 함수 되시게 되면서 결국 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t 제곱에다가 더하기 몇 t가 되는 거냐면
2t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나는 저 2차 함수의 최대치수 찾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찾고 싶은 거고 그때 그 t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제한한 거냐면 이렇게 0에서부터 4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왔네요. 다 왔네요. 왜? 다 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왜? 그냥 이거 풀면 돼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는 거는 아까도 계속 보여줬다시피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얘 이렇게 위로 볼록일 거니까 그 위로 볼록인 거 찾아줘서 그럼 거기에 생기는 점이 하나 생기겠지. 그럼 최대값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 나오겠지. 그럼 대문자이면 나오죠. 됐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 찾아야 되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게 되면 얘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t 그럼 얘 반의 제곱이니까 결국 얘는 더하기 4가 되면서 마이너스는 밖으로 튀어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더하기 2가 되니까 결국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때 얘가 현재 얼마냐면 2예요. 그때 여기가 2인데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얘기할 거냐면 여기 0에서부터 여기 4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어차피 최대값을 찾을 거야. 제일 큰 거 0이야 2야 4야. 제일 큰 거 어디서 가져요? 2에서 갔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여기에서 최대값 대문자 m을 가질 거고 그럼 여기 2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는 2만 남았지. 그래서 우린 최대값 얘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x가 2예요 라고 쓰면 돼? 안 돼? 이거 안 돼요. 왜?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t값이야? 아니면은 x값이야? 이건 t값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는 요 2가 가리키고 있는 건 바로 누구냐면 얘가 사실은 t예요. 즉 t 여기 있는 로그 2의 x가 지금 현재 2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로그 2의 x가 2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x는 또 찾아야 돼. 그래서 x는 또 얼마가 돼? 그러다 보니까 x는 또 얼마가 돼? 그러니까 로그 2의 x가 2가 된다면 x는 2의 제곱이었던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a 찾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4 더하기 2 해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에요? 정답 그래서 1번. 그래서 정답은 6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한 문제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두 문제 더 보여드릴게요. 26번입니다. 아, 적당히 떠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떠들었지 2교시 동안? 아, 이거 적당히 떠들었으면 이거 다 할 수 있었다는 소리잖아. 아까워요. 아까워요. 자, 이거 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번입니다. 26번 하나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세 곡선이 저렇게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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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얘가 대놓고 y값 만나고 있는 거를 하나 얘기를 했네요. 그때 y는 누구와 만나고 있는 점들을 찾는데요. 지금 현재 y는 누구? 그렇지, y는 n, 얘랑 만나고 있는 세 점을 잡아서 나는 an, bn, cn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우린 여기 있는 얘 넓이랑 얘 넓이, 즉 다시 하면 둔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그때 저기를 만족해주는 결국 우리는 sn분의 tn을 잡아요. 그때 저기 있는 sn분의 tn이 현재 64를 만족합니다. 그때 저거를 만족하게 되는 그 n의 값을 찾아라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네요.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점 잘 찍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점 잘 찍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결론적으로 뭐 할 거야? 나 열심히 점 찍으러 갈 거야. 그러면은 그 점을 어떻게 찾을 건데? 즉 where, 즉 다시 한번 방법, 즉 다시 한번 어디냐면 어디서 이 점을 갖느냐.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야. 자,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럼 여기가 현재 n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점을 찍을 건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an과 여기 있는 bn과 여기 있는 cn을 잡으면 사실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거는 여기 가로의 길이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즉 여기가 1번.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번이냐면 여기가 2번이에요. 세로는 안 구해도 돼요? 왜? 세로는 어차피 둔각삼각형에서는 그냥 높이 알아서 재면 되니까. 간격 재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n이 높이라는 건 알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예요? 가로의 길이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가로의 길이를 잘 잡기 위해서는 결국 뭐를 잡아야 되냐면 좌표 잡아야 되지? 왜? x 사이의 간격이니까 x좌표 찾아야 돼. x좌표 찾으려면 간격 알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간격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an부터 갑니다. 그럼 an은 x가 뭔지 모르고 y가 일단은 n인데 얘가 현재 누구 위에 있는 점이냐면 요 함수 그래프가 저거 그래프를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여기는 얘가 y는 로그 결국 2에 x 더하기 1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x가 나올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y 대신에 n을 그 다음에 x는 그대로 x로 두면 되니까 결국 로그 2의 x 더하기 1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n-1이 그래서 로그 2의 x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 x는 2의 n-1제곱이 됩니다. 다시 하면 뭐예요? 얘가 현재 2의 n-1제곱 되겠네요. 다시 얘기하면 얘가 현재 2분의 1에 결국 우리는 2의 n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bn도 마찬가지 찾으러 갑니다. 그럼 bn은 x가 뭔지 모르는데 y가 n이고요. 얘가 하필 누구 위에 있는 점이냐면 저기는 로그 함수, 즉 y는 로그 2의 x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또 넣습니다. 그래서 y 대신에는 n을 x 대신에 또 뭔지 모르니까 그럼 얘가 그래서 로그 2의 x가 되면서 아싸 개꿀. 그냥 뭐 하면 돼? 로그화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로그화 하게 되면은 그래서 x는 그래서 2의 몇 제곱이 되냐면 n제곱이 됩니다. 끝. 얘 그럼 2의 n제곱이에요. 2번 나오겠는데? 왜? 2번은 결국 얘네들 사이에 x좌표 사이의 간격이니까 얘는 결국 2의 n제곱에서 우린 2분의 1에 2의 n제곱을 빼주면 돼요. 그럼 1 빼기 2분의 1만 남게 되니까 결국 뭐예요? 얘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 이게 현재 2번이 되겠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cn도 그럼 마찬가지. 그럼 cn은 현재 얘 x가 뭔지 모르겠고 y가 똑같이 n인데 얘가 이번에 누구 위에 있는 점이냐면 여기는 y는 이렇게 잡았을 때 결국 얘가 그래서 로그 2에 그래서 우리는 x-4의 n제곱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그대로 또 툭툭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대로 툭툭 집어넣으면 되니까 y 대신에 n을 그 다음에 x 대신에 아직까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로그 2에 우리는 x-4의 n제곱이 되면서 결국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x-4의 n제곱이 현재 2의 n제곱이 되었으니까 제 넘어오면 돼. 그래서 x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의 n제곱과 4의 n제곱을 더한 거랑 같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의 n제곱에서 2의 n제곱을 더한 게 cn의 x좌표가 되니까 둘을 뺀 게 1번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을 빼면은 2의 n제곱만 날아가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 날려버리면 얘가 그래서 4의 n제곱만 남게 됩니다. 다 나왔어요. 왜 다 나왔냐면은요. 따라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로 세로 길이 다 나왔기 때문에 결국 우린 여기 있는 sn이라는 거를 분모로 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tn이라는 거를 분모로 깔겠는데 분자로 깔겠는데 sn은 a, n, o, b의 넓이 즉 여기를 나는 sn이라고 잡고 여기 있는 b, n, o, c의 넓이를 우리는 tn이라고 잡아서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그럼 저대로 그대로 집어넣어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대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얘는요. 그냥 삼각형의 넓이 구하듯이 2분의 1 곱하기 n 즉 세로의 길이 곱하고 거기에 있는 가로의 길이가 4의 n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sn 같은 경우는요. 얘가 현재 2분의 1에다가 n 거기에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은 2의 n-1제곱이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여기는 4의 n제곱은 또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2n제곱으로 바꿔주면 이랬더니 지워지는 게 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지워지는 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약분되는 게 생겼어? 안 생겼어? 이랬더니 약분되는 게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죠. 그러니까 이랬더니 지워지는 게 또 생기네? 그래서 얘네들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 나왔네요. 얘네 밑이 같으니까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2n제곱에서 결국 우리는 n-1제곱을 빼준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데 얘가 결국 얼마가 되었냐면 64, 즉 얘가 2의 6제곱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고로 우리는 이제 정리하면 n 더하기 1이 나올 건데 얘가 그래서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n을 찾아주게 되면 답이 되겠습니다. n은 얼마? 그러니까 n 더하기 1이 6이야. 그럼 n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정답 몇 번이게? 정답 그냥 답을 쓰라 그랬죠? 정답은 몇에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얼마다? 5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즉 여기 그래프 문제들은요. 꼭 다시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그래프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좌표만 잘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좌표만 잘 찾을 수 있으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풀면 돼요. 그래서 체크해놔. 32번까지만 푸세요. 32번까지만. 그 뒤에 있는 건 다 안 해도 됩니다. 32번까지만 푸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2번까지만 풀면은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우리는 수학 2 들어가도록 합시다. 몇 번까지 불러고요? 32번까지만 해놓으시면 돼요. 숙제도 아마 거기에 관련된 것까지만 돼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쉬었다가 우리는 수학 2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 25분에 시작할게요.